저도 할 수 있네요. 저도 몰랐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옮기고. 네, 안녕하세요.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강의 날짜는 6월 19일 2025년이고요. 오늘로써 드디어 네 번째네요. 네, 저희가 지금 2주 만에 만난 것 같아요. 2주 동안 숙제 많이 일찍 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해주신 분들, 바쁜 와중에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 큰 힘이 됩니다. 저나 조교들한테. 저희도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실라버스대로라면 저희가 API까지 했고, 좀 API도 원래 4주 단에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좀 일주 땡겨서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 결국에 한 달, 그다음 그 이상의 강의를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좀 있어서, 그중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게 이제 이 capability overhang이라는 거, 그 능력 과잉이라는 거에 대한 게 이제 느낀 게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채널에 쉐어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AI를 더 잘 끌어다 쓸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숙제, 저번 주까지 했던 내용을 대강 리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숙제를 내주신 분들 거를 한번 쭉 본 다음에, 오늘은 진용 군이 태스크 마스터로 이제 업무를 이제 MCP 같은 거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 짧게 들어보고 제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을 이제 커서를 인스톨 하시고 환경 구성하는데 좀 한 줄 쓰시고 뉴스레터 일 시켜 보시는 것도 해보시고 실제로 이제는 어, 저 구글 API를 통해서 문서를 이메일 보내는 것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에서 API가 뭔지 우리가 그 API를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통상적으로 대부분 방법론이 다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Gmail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콘솔 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API를 발급받고 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인증 보안 절차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였고 그런 방법론이 사실상 우리 웹 서비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그 보안 방법론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단에서 그런 어느 정도 게이트웨이만 뚫어주게 되면 커서가 알아서 하는 거를 좀 지켜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에서도 API가 뭔지 조금 뜯어봤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또 숙제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숙제하신 거를 조금 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죠? 문서가. 인용님, 지용님 아직 문서가 안 된 것 같아요. 뒤쪽에 네, 그래서 있습니다. 뒤에 있나요? 네네. 컨텐츠는 들어가 저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조의 그 교수님, 노수린 교수님에게 이제 어워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멋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너가 다 해.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아,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교수님? 아니, 얘가 수정할 수 있는 걸 자꾸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귀찮더라.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메일도 잘 온 것 같아요. 이메일도 잘 왔고, 생각보다 교수님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너가 다 해 이래도 잘하는 거 보면 정말 커서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점점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은님이 7시간 만에 숙제를 이제
한꺼번에 끝내주시기도 했어요. 이번에 저기 지은님 말고 상윤님도 한 번에 1, 2, 3 다 끝내셨거든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몰아서 하려면 또 쉽지 않고, 이게 다들 또 눈높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강 저라면 뭐 한 30분에서 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하루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해버리셨다고요. 정말 산스인들의 대단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어떤 분이시죠? 혹시 어디 있나요? 1조는 네, 다음에 있는데요. 이론님? 안희로님입니다. 네. 네, 이론님이 1조에서는 이렇게 매뉴얼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조님 여기 어워드 적어놨습니다. 제 어워드를 아직 아무도 못 드렸는데 이거 한 번에 몰아서 좀 드릴게요. 매뉴얼맨, 헬퍼 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저희가 지금 계속 밀리는 걸 감안하면 한 8월쯤 될 것 같거든요. 8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이 커서든 더 강력한 툴이 커서는 이제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요즘 또 클라우드 코드가 엄청 좋거든요. 이제 그런 툴들이 더 잘하긴 해요. 요즘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커서도 잘하겠지만 그때는 이런 게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예. 나중에 그래서 그렇다고 몰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많은 거지. 뭐 시키는 걸 얘가 알아서 한다. 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 강의 세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하신 걸 조금 볼게요. 교수님이 하신 걸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로는 막 볼 수 있는 게 막 많이 없긴 해요. 깃에 들어가서 볼까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일단은 교수님이 이렇게 너가 수정 다 해. 사실 이런 거 저도 가끔 하거든요. 가끔 마음에 안 들면 저는 F워드도 많이 쓰긴 해요. 진짜. 지금 여태까지 네가 뭐 what the fuck you doing 막 이러면서 이제 저 여기다가 마음에 안 든다. 막 얘기를 하고 네가 한 거 다 리버트하고 다른 놈한테 시킬 거니까 네가 한 일 정리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 듣고 저는 그럼 굴복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 여기 위에 보면 새로운 플러스 창 보이시죠? 거기다가 그 프롬프트 주고 새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시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좋은 방법론을 소개해 드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던 적이 있다. 요즘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렇게 시키곤 합니다. 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좀 내부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프롬프트 시스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막 저도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매일 쓰는 저도 익숙치 않으신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몇 번 쓰지 않으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숙제를 다 내주시길 권장드렸던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해서 좀 시켜보고 한 30분이라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꼬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꼬인 상태에서 그냥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스크린샷 찍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하여튼 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어워드 축하드립니다. 상은님도 이번에 한 번에 해주셨는데, 이거는 상은님의 기터 페이지고요. 뭐, 유니콘을 트래킹하는 사이트를 해주셨고, 최종 업데이트가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뭐, 관련도도 있고, 요게 아마, 이렇게 실제로 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잘 짜주셨어요. 요거를 계속 뭐 트래킹을 하는 건지, 뭐, 페이지를 통해서 도는 건지, 제가 이 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짜져져 있는지. 이거 아닐 것 같고,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면, 상인님 사진 있으시고, 뭔가 일을 좀 진행하셨네요. 커밋을 좀 하셨네요. 페이지들은 되게
간단하게 짜져 있는 것 같고,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볼게요. 코리아 유니콘 트래킹 맞네? 코리아 유니콘, 요거군요. 예, 요건 것 같고요. 라스트 윅에 다 들어온 친구들인 것 같고, 이것도 아닌데? 이거 페이지가 왜 이렇게 나 못 맞추지? 페이지는 그 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그 유닉 코리아 아니에요, 이건 거. 트래킹이라고 돼 있는. 아, 그래요?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몰라요. 그 아니, 뭐, 기터브가 공짜로 제공해 주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여기 뭐 또 보면 페이지가 맵핑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네요. 원래 보통 이렇게면 GitHub 유니콘 트래킹. 그러면 요 레포지토리 이름이랑 동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되게 독특합니다. 여기에 코드들로 되어 있는 이 코드가 또 코드 양이 엄청 좋네. 타입스크립트로 짜져져 있고, 요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소스 당연히 있겠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짜졌네요. 그 타입스크립트로 짜셨고, 당연히 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여튼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웹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확한 어떤 뭐 피그마? 전 잘 몰랐는데 피그마를 아예 잘 찍고 리퀘어먼트를 다 만들어서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엔지니어 조직들 간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상위단에서 움직여야 되는 프로덕트 오너, 그다음 프로덕트 매니저의 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그 체인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이려면 이 단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엔지니어들이 그 전문성 안에 숨어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조금 엔지니어들에게 페이버가 좀 있었는데 전문성이 있는 그 전문성 안에 숨을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게 업계에서 가장 빨리 도태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숨은 의미를 보면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커버 칠 수 있는 지금 보면 이거는 AI 에이전트든 툴에 의해서 프로덕트에 의해서 그 단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툴에 의해서 그리고 툴은 엄청나게 또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시스템으로 점점 더 편입을 되면서 그 단이 점점 더 허물어질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재밌는 건 그런 벽이 허물어져 가면서 허물어져 가면서 그 단에서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현님 이렇게 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개척자 이론님. 이론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웅님께서? 네, 목이 좀 아파서.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참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초반에는 이로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이번 과제는 네, 엄청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령을 충분히 터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번엔 특히 좀 어려웠던 게 그 구글 세팅하는 거였어요. 구글 직접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앞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가지고 뭐 메일 보내는 것 자체는 저번 과제보다는 훨씬 더 간단했었는데 구글 세팅에서 뭔가 짜잘한 그런 미스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파트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이제 매뉴얼을 만들다가 이제 놓친 게 있었는데 이런님께서는 이제 하나 또 잡아주셔가지고요. 네, 꿀팁을 전수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실제로 뭐 저도 완벽한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제 개발자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뭐 오픈 소스라 해가지고 몰랐던 걸 서로 알려주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의 케이스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그 매뉴얼을 이제 저희 전체 방에도 공유를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세 줄이지만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줄이지만 그게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여튼 이론님 감사합니다. 이론님 상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드려야 될 커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이거 겨울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형님. 겨울님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숙제 잘 하셨는데 제 이메일 주소를 오타가 났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는데도 이제 제가 아이디가 JYSIN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IYSIN을 넣으셔서 숙제를 맞게 했지만 메일은 저한테 발송이 되지 않는 상황을 꽤 여러 번 겪고 마지막에 이제 오타를 찾아서 맞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되게 음, 재밌는 일, 겨울님한테는 엄청 고생이었겠지만 저는 보고 나서 되게 보내고 나서 허탈하셨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래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처음 이제 개발자로 일할 때 정말 작은 오타 하나, 안 보이는 오타 하나 때문에 한 몇 날 며칠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저희가 AI 시대에 살고 자동 완성을 넘어서 뭐 코드 자체를 짤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이제는 뭐 다 나 때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 같았네요. 되게 재밌네요. 저도 뭐 개발자로 산 지가 이렇게 막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웬만하면 이런 것도 리스트로 딱 어디 관리해서 하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님, 아무튼 완료. 고생하셨습니다. 정우님 정우님 같은 네. 케이스는 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좀 죄송한데 요 밑에 메시지가 잘려 있는데 뭐 오류가 나서 그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커서한테 넣었더니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원님이 나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개발 처음에 하면 오류 많이 나고 오류 긁어서 구글에 검색하고 막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에 뜨는 걸 보면서 해결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같이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거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반복되는 작은 이런 피드백 루프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프로덕트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AI 프로덕트로 다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해봄으로써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숙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장훈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처음엔 좀 숙제 안 하시던데, 형님. 오늘 형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네, 꼭. 들어오셨구나.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진용님이 태스크 마스터로 예제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나중에 테이크오버 하겠습니다. 네, 태스크 마스터를 제가 써보면서 되게 좀 좋다고 느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냥 다 된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커서에 제가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MC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실제로 커서에다가 써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MCP 중에 하나인 태스크 마스터를 소개하면서 MCP 등록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태스크 마스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커서 빈 화면에서 컨트롤 시프트 J, 맥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커맨드 시프트 J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 커서에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은 여기 Tools and Integrations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MCP라고 있었는데 버전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MCP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버전업을 하신 분들은 Tools and Integrations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MCP 툴스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일부러 제가 태스크마스터 사용하고 있는 걸 삭제를 했어요. 처음부터 같이 보여드리려고. 저는 지금 시퀀셜 띵킹이라는 그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그 모델이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게 해주는 MCP를 사용하고 있고, 컨텍스트 7이라는 MCP는 뭐 다양한 어떤 패키지나 모듈들을 이제 코딩을 할 때 가져다 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하면서 없는 코드를 지어내거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해결할 때 쓰는 MCP고요. 여기에 이제 New MCP 서버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MCP 서버를 추가를 할 때는 지금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MCP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태스크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에다가 태스크마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GitHub 페이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GitHub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itHub 페이지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할 때도 리드미라고 작성을 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뉴얼 컨피규레이션에서 커서랑 윈드서프에서 MCP 서버를 추가하는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주고요. 아까 커서 창으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아마 MCP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비어 있을 거고요. 비어 있으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 있으니까 태스크마스터의 이 부분만 긁어가지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컴마로 분리를 해주고, 태스크마스터 AI라는 거를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 공유할 때 위쪽에 사이드 떠 있는 거 어떻게 내리지? 지금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마 진용이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아까 2개 있었는데 지금 3개로 바뀌었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태스크마스터 특성이 여기에다 넣어놓고 이제 뒤에 가면은 다시 이게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는 태스크마스터 MCP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프로젝트에서 채팅에다가, 이거 채팅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게 확대를 잘 맞습니다. 볼 때가 되나? 글씨를 좀 키워서 내 프로젝트에 태스크 마스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줘 라고 채팅을 보내고, 이렇게 MCP 툴이라는 걸 불러와가지고 런 툴을 할 수 있게 버튼이 뜰 겁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없었던 파일들이 쭉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태스크 마스터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태스크 마스터는 LLM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고, 요 우측 하단에 여기 enable 해주라고 뜨는데, 이거 enable 해주면은 이제 추후 작업할 때 이 프로젝트에서 태스크 마스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태스크 마스터가 각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지만 enable 버튼이 뜨고, 아까 설정 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태스크 마스터가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끔 이니셜라이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채팅창을 열어서 이 태스크 마스터라는 건 LLM을 사용하게 되고,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API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API를 돈 주고 쓰기도 하는데,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 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제 구글에다가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AI 스튜디오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고요.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Get API Key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API 키를 만들기라는 게 뜨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키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키가 뜨는데요. 이 API 키를 누르면은 복사가 될 거예요. 이 키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에 발급되는 키고 외부로 유출됐을 때 이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env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는 정책상 .env라는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new 파일을 클릭하셔서 파일 이름을 .env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되고 요 env example에 보면 저희는 구글 API 키를 쓸 거기 때문에 이 구글 API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주고 다시 여기에서 API 키를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 your 구글 API 키 here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채팅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거를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자잘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태스크 마스터에서 사용할 모델을 설정하고 싶어. 제가 이게 쿼터 인당 500개 있는 걸 다 써가지고 답변이 조금 느리네요. 어, 이런 식으로 런투를 하면서 뭐 알아서 불러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설정할 수 있는 모델들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지금 뭘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폴백 모델이나 리서치 모델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정을 안 할 거고 메인 모델을 제미니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은 모델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아마 무료 API 키라서 2.5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스크 마스터라는 게 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나면은 스스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거나 이제 뭔가 앱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재원님께서 리딩 해주시는 방향대로 순서대로 따라해 보면서 진행을 했다면은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태스크 마스터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지 알려주면은 얘가 어떤 일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최근에 이제 실제로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몰입도가 올라가요. 뭔가 게임을 할 때 하나씩 하나씩 미션을 클리어 하듯이 그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고 다음 일이 뭔지 알려주고 하나씩 하면서 나 다 했어 다음 일 뭐야 물어보면은 어떤 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또 채팅으로 시키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완료가 되면서 결국엔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스크 마스터를 시작을 하면은 여기 점 태스크 마스터라는 폴더가 보일 거고 여기에 템플릿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example prd.txt라는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골뱅이를 넣으면 어떤 파일을 볼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example prd라고 나오죠. 이걸 설정해서 문서를 참고해서 prd.txt를 만들고 싶어 라고 채팅을 치면은 먼저 닥스 디렉토리에 prd.txt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그걸 채팅으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얘가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돌아가는 사이에 미리 제가 전에 썼던 만들었던 PRD를 가지고 왔어요. 일일이 대화를 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채팅이 나오면서 PID를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닥스의 PID.txt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전엔 채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걸 보고 직접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 파일을 다 그냥 제가 미리 작성해 놨던 글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잠시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어떤 주요 기술들이, 아니, 그러니까 주요 특징들은 뭐가 있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할 것 같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이 부분은 잘 모르시면 일단 비워놓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MVP라는 거는 최소 구현 단위거든요. 최소한 이런 기능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쭉쭉쭉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팅으로 나 잘 모르니까 같이 작성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아마 작성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PRD가 생겼으니까 PRD를 분석해줘. 어, 잠시만요. 여기 튜토리얼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버벅거리게 되네요. 펄스 PRD 저는 이제 사실 이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로 하는 걸 즐겨 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으로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테스트할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네요. 이제 뭐 PRD를 뭐 나눠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Can you parse my PRD라고 질문을 넣으니까 또 툴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느린 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제 PRD 파일이 아까 설정한 제미니 모델로 전달이 돼서 그 모델이 분석을 해가지고 잡을 어떻게 나눠서 태스크 단위를 어떻게 나눠야겠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나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진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제미니 모델 2.5%를 설정을 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2.0%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좀 진행하면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전에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했던 걸 보여드리면서 소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제가 전에 작업을 했던 화면이고요. 또 다시 확대를 좀 해서,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 아까처럼 PRD 텍스트가 여기 들어있고, 저는 이제 채팅을 통하진 않았지만 PRD를 파싱을 했고요. 파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태스크 번호가 매겨지고, 이제 각 태스크마다 해야 될 일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한테, 어, 내가 지금 해야 할
또 뭔가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또 초기화를 한다 그랬다가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 작업이 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PDF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 그러면 작업 상태를 in progress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 터미널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걸 좀 선호해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좀 이게 항상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태스크마스터도 지금 개발자들이 되게 빨리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게 생기고 이러고 있어서, 조금씩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그냥 사실 또 해결하는 방법은 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넥스트 태스크 불러오고, 셋 태스크 스테이터스는 이게 보드가 있어요. 보드에 이제 지금 이 일의 상태가 뭐 펜딩이다, 인 프로그레스다, 던이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다음 스테이터스를 인 프로그레스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설정을 진행을 하고 지금 깔려 있는 게 뭐인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이전에 한 일이 뭐야, 아니면 뭐 이거 다음엔 또 뭘 해야 돼, 이걸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세세한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해서 좀 더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된 것 같은 거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태스크 마스터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시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다 하실 때 저한테 편하게 텔레그램 메시지 주시면 제가 그 해결 방법을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진용님이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원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좀 맥락이 좀 이어지거든요. 지금 진용님이 하셨던 태스크 마스터에서 하는 일이 결국에 보면 블루프린팅을 그리고 PRD를 작성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업무를 조금씩 쪼개 디바이드 앤 컨커러하면서 일을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요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그 GitHub 레포지토리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지 일을 쪼개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이 친구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를 그린 다음에 컨스트럭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조금씩 진행을 해서 밸리데이트라는 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로즈드 피드백 룹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AI 프로덕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정도 모든 지금 프론티어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 뭐 클로드, 챗GPT,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한 회사들에서 AI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는 방법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 4월, 5월부터는 여기저기서 나왔던 걸 보면 이미 연초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나왔다. 이미 어느 정도 통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소개했던 그 GitHub 레포지토리 저장소는 처음에는 완전 뭐 커서 전용 룰처럼 만들어졌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뭐 마크다운 파일, 그 마크다운 파일이라는 최소한의 뭐 포맷만 가지고 있는 텍스트 기반의 이제 문서인데 뭐 TXT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변하게 된 이유는 커서뿐만이 아니라 윈드서프나 뭐 클라인이라는 그런 그 모든 거에서 어차피 밑에 단에 그 프론티어 모델들
즉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제 GPT-4, 5.3, 5.4 뭐 이런 모델들과 동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generalized, minimized 된 문서로 도는 게 더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 진용님이 소개한 이 PRD 기반으로 하는 것도 문서고, 그걸 통해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두면서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건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이미 제품화가 되고 있다. 실제 이게 제품화가 엄청 잘 돼서 한 며칠 동안 엄청 개발자 사이에서는 이 커서보다도 조금 더 핫해지고 있는 클로드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터미널 단에서 도는 건데, 실제 우리 진용군,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방금 이 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 있죠? 루프를 그 프로덕트로 녹여서 그 친구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그건 시스템에 편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오늘 뭐 제가 이제 세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 제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뒷길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빠지는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은 AI가 결국에 다 테이크오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딴에서 물론 저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가, AI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또 알아야 문제 제기도 잘 할 수 있고, 그 일련의 로직들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해를 할수록 문제 제기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에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용님이 그런 얘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표를 다시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할 거고요. 이 빡빡이 아저씨 보이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2023년에 샘 알트먼한테 한번 팽당했던 샘 알트 오픈 AI의 오른팔이었다가 지금은 세이프 어쩌고저쩌고 AI의 지금 창업자이고요. 그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고 AI 쪽의 선지자로 불리시는 분이고, 준 6,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불과 2주 전, 약 2주도 안 된 전에 토론토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했던 그 녹화분이 올라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You may not interested in politics, but politics will take interested in you.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이 항상 있어. 근데 the same applies to AI many times over. 그러니까 AI는 그것보다 더 많은 관심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AI에게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가, 네가 뭐 좋건 싫건 떠나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옛날부터 누가 이제 ethical AI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항상 좋게 모든 것들이 더 오토메이트 되고 문제 해결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막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막 깊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좀 듣게 된 건 제가 노정석 대표님이라고 텔레그램 방에 이제 공유를 해드린 그 분이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에서 40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40 몇 분 동안 어떤 분이랑 대담을 하면서 한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살짝 나와서, 그리고 또 그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론티어 모델들이랑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는 지금 AI가 뭘 할 수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지금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 capability over 행이라는 뜻이고요. capability over 행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AI가 이렇게 커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이제 불거진 거는 최근에 프론티어 모델들의 LLM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AI 이 프론트 LLM에 대해서 조금 간과 혹은 그냥 뭐 얘가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LLM이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5.3, 5.4가 나왔죠. 5.4는 실제로 GPT-5.4 모델은 그 올림피아 수학 모델 뭐 엄청나게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이미 뭐 의학, 뭐 법학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룰 베이스의 그런 곳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능력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이제 바보 같은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프론티어 모델은 능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은 여기여서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첫 번째는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LLM이라는 거의 한계는 결국 우리 유저의 강력한 의지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누수린 교수님처럼 네가 알아서 다 해. 혹은 뭐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가 뭐 그냥 다 알려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무슨 채팅 기반의 한국에서 카카오 쪽에서 투자한 회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 되게 문제가 됐었죠. 그걸 이제 맨 처음 이 GPT가 엄청 커지기 전에 그걸 연결해서 서비스를 냈더니 일각에서 그걸 되게 성적으로 이제 그 희화화하는 유스 케이스를 써서 그걸 그래서 셧다운이 됐었던 거고 결국에 이 LLM이라는 거의 한계는 인간의 어떤 의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가 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이 쓸 수 있는 능력만큼 LLM을 쓸 수가 있다. 프론티어 모델들은 이미 능력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의 능력은 또 퀀텀 점프할 거거든요. 이게 capability hangover는 이 능력의 빗장을 푸는 건 결국에 인간의 능력인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막 지금 사실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스탠포드나 MIT 이런 데서 이 LLM이나 이런 LLM 등을 써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뇌에 자극점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뇌의 가소성이 오지 않아서 이게 별 흥미롭게 들리지도 않고 그런 연구 결과는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AI가 우리 전체를 다 테이크오버 했을 때 우리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AI를 믿고 그냥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사실은. 되게 또 재밌었던 팟캐스트가 알렉산더 왕이라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그 메타에서 이제 그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되게 크게 한 건지 혹은 인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14 빌리언을 넘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뭐 18조? 19조? 20조쯤 되겠죠. 그 정도 가격에 인수한 AI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97년생 남자인데 중국계예요. 그 아저씨가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는 아이를 지금 낳을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AI가 발전하는 속도에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이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에 기반 그걸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어떤 뇌에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 칩을 이제 그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뇌의 가소성을 또 생각을 해보면 0세에서 7세 사이에 는 거의 백지에 가깝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 25살이 넘어가면 뇌의 가소성을 스케일에 맞죠. 뇌의 가소성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뇌의 가소성을 주기 위한 방법은 뭐 찬물 샤워라든지 혹은 히트 같은 강력한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뇌에 충격을 주는 요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0세에서 7세 사이에는 그런 게 없이 거의 백지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프론티어 모델들 강력한 도구들과 함께 뉴럴 링크가 칩셋이 된 그 상태로 교육이 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되게 잘 돼야겠죠. 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테이크오버 할 수 있을 거죠. 뭐 이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사실은 되게 충격을 먹었고 그러면서 저도 진짜 이게 얼마 안 남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2주 동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막 코딩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일리아 슈츠케버 아저씨는 이게 AI가 결국에 우리의 세계에서 지금 능력이 되게 과소평가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다 될 거고 우리 인간이 되게 이제 해야 되는 건 어떤 비판적 사고라든지 더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런 저희 산스 같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이 커서를 통해서 하는 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른 데서 비슷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장표가 좀 거꾸로긴 한데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모델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커서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커서에서 쓰고 있는 모델을 제가 그냥 대강 이렇게 막 그려봤어요. 발로 그려봤고 밑에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냥 커서를 띄우면 되겠구나. 아이고.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커서고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소넷이랑 제미나이 2.5 프로 이 두 개를 써요. 이 두 개 정도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서 뭐 이런 모델이 있고 이것보다도 더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GPT에서 얘기하는 O3, O4 뭐 이런 되게 큰 모델들도 있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모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그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보면 우리가 커서를 통해서 개발을 시킬 때 보면 이 친구가 막 일로 세고 절로 세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제가 불과 이 커서를 이용하기 시작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커서 자체도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저희가 뭔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어딘가론가 가서 처리되고 어디로 LLM으로 간다는 건 저희가 알기로는 뭐 프론티어 모델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거기서 뭐 클로드 4 정도로만 세팅을 해놨다면 거기로만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 그런 유저 쿼리는 커서로 먼저 가고요. 커서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 과정을 통해서 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동작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또 자사 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어떤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커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냐면 저희가 뭔가 뭐 해줘 그러니까 유저의 어떤 피드백이 나가면 코드 같은 거를 이제 코드를 아예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주거나 혹은 아까 거기서 yes or no 버튼을 누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메릿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yes or no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친구들 모델한테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도구죠. 그래서 유저의 수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유저 쿼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자사 내에 AI 프로덕트가 또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리서치 그 자산의 리서치 에이전트도 또 있고요. 유저의 쿼리에 기반한 이제 뭐 유저가 이러이러한 걸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돼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리서치 에이전트도 있고 그냥 단순히 체인 오브 더 그 생각에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팅 메모리라고 하는 저는 이거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퀀셜한 메모리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메모리 시스템도 또 에이전트가 이것도 만들고 있다고요.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여러 가지 그런 이것 말고도 수많은 내부의 프로덕트가 있고 이들은 또 이거를 내부로 개발하고 외부에 내기 전에 내부에 먼저 공개를 하면서 내부 사람들이 먼저 써서 내부 사람들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복리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실제 어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커서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AI 프로덕트 그 월드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가장 잘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아요. 이런 모델로 모든 회사가 다 접근을 하고 있다. 클로드 코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MCP 기반의 아까 뭐 여기 진용군이 설명한 이제 태스크마스터도 MCP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AI 프로덕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yes or no를 던지면 그 친구 서버로 갔다가 오는 그 순간에 메릿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친구도 AI를 학습시키고 또 프로덕타이즈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영상 이 5월 21일 뭐 에이전틱 웹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들은 더 아주 몰드한 상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OS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진용이 개발했던 그 개발 환경 윈도우즈 OS 자체를 에이전트로 바꿀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커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생 회사고 아예 AI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그냥 회사를 그냥 설립하면 됐기 때문에 어떤 병목 현상이 없는데 이 회사는 되게 오래된 회사고 이제 이미 뭐 프로덕트를 돈을 막 캐시카우드를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부를 그렇게 변혁시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들도 방금 이야기한 이런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그려서 내부의 복리 시스템으로 지금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요 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더 단순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단순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희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 아시죠? 저희가 계속 봤던 것만 계속 보게 하고 저희처럼 그리고 뭐 최소 여기 계신 분들은 20대, 30대, 40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야 저희는 이미 신경 가소성이 한계에 달았고 그런 어떤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그렇게 중독이 심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연구 결과상 미국에 있는 10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막 법안도 발행되는 주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추천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얼마나 바이아스를 심하게 심어줄 수 있느냐, 그 얼마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같은 이 프론티어 모델들이 밑에 단에서 지금은 요만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 단에서 점점 더 AI 프로덕트는 지금은 좀 요 정도밖에 커서 정도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윈도우즈 자체를 에이전틱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더 자동화가 될 거고 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또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편리해지고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에서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되게 많이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 단에서 그런 얘기를 또 메시지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노슬링 교수님이 질문하신 너가 다 해. 와, 전혀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답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연선님이 하신 건데 그냥 여기 단순히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과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따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거 하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 연서님이 한 과제를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밑에 이렇게 프론티어 모델인 뭐 클로드나 이런 제미나이, 뭐 GPT를 썼을 거고, 그 위에서 우리는 커서를 그냥 이용해서 질문을 질의응답을 해서 했지만, 그 단에서 보면 그 이미 커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단에 박혀져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특정 버전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 그거는 이미 커서라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리서치 에이전트가 역시 열심히 학습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배포를 한 거에 임포트가 되어 있고, 단순히 거기에 우리가 유저 프롬프트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유저 프롬프트도 제가 알려드린 강의에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LLM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AI 프로덕을 만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제 무서운 것은 저희의 질문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밑에 단의 어떤 결과는 별로 그냥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이렇게 일련에 말씀드린 이 스토리텔링은 시작은 그 노정석 대표님의 그 이제 팟캐스트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그 노정석 팟캐스팅, 물론 각색이 많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내용에서 보면 그 이제 지금 여러 회사를 매각하시고 지금은 AI에 올인하신 지 좀 되셨고요. 화장품 업계를 좀 AI 기반으로 리팩토링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단에서 이제 회사에 어떤 주니어 인턴이 들어왔어요. 되게 좋은 학교로 나오고 되게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 AI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거를 익스페리먼트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그분은 이제 그 인턴분은 학교 다닐 때 한 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웠대요. 자바라는 언어는 되게 사실 배우기 쉽거든요. 모든 밑에 단이 인캡슐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파이썬보다는 조금 뭐 옛날 언어여서 다루기가 조금 트리키하지만 그래도 되게 이제 언어 자체가 되게 배우기 쉬워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배우고 온 학생한테 이제 커서와 이런 어떤 LLM 기반의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지어주고 뭘 개발해 봐요. 처음에 시켰고,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딱 며칠 만에 만들어 오면은, 그러면은 너는 이 단에 들어간 요 코드는 다 읽을 줄 알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짜라고 했나 봐요. 파이썬에 깊게 들어가면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자료 구조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컴퓨터 과학 쪽에 나오는 건데, 그런 어떤 리스트라든지 뭐 딕셔너리, 그다음에 뭐 이런 자료 구조들을 너는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니 내가 이거 3일 뒤에 시험 볼 거니까 이거 처음부터 맨바닥부터 다시 짜와,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친구한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지, 왜냐면 이미 미니멀 바이애블 프로덕트 MVP를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로 구현되는 거는 볼 수 있었고, 그 단에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원래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궁금했죠. 이 바이브 코딩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체인 어프로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게 밑에 땅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아주 이런 표면적 혹은 조금 더 저는 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사람도 잘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선지자에 가깝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직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런 그 대표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의 이제 실행자와 9%의 커멘테이터와 그 다음에 90%의 리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1에서 9%까지는 들지 않나. 숙제를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서 대강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숙제를 제가 조금 마련을 해봤어요. 이걸 그냥 넘어갔네요. 이거 제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라 요거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숙제 쪽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최근에 AI랑 되게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AI에게 너무 잘 나와져 있는 도구가 너무 많고요. 근데 그 LLM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한계가 있다고. 유저의 어떤, 뭐랄까요. 그 유저의 어떤 강한 의지에 무조건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첨도 많이 하고 무조건 맞아요. 체인 오브 솔트 할 때 이 LLM한테 그 에이전트한테 뭘 시켜놓고 거기에 이 친구가 어떤 순서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 아까 노수린 교수님이 야 너가 다 해. 라고 하면은 이 LLM은 생각을 합니다. 야 유저가 너가 다 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맞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그런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빗장을 푼다. 혹은 제일브레이크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론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제일브레이크를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되게 의미심장한 팟캐스트 같은 거를 트랜스크립트를 먼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을 이제 노트북 LM이 공짜로 그걸 해줘요. 네. 그죠?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먼저 그 유튜브 링크를 던져주면 야 이걸 다 트랜스크립트 해줘.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대담을 쫙 뽑아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쪽 뭐 프론티어 모델에게 던져주는 O3면 O3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2.5 여기에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 4도 이제 되게 코드 쪽에서 코딩하는 데에서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프론티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로지컬하게 이야기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멀메이드 같은 걸로 어떤 다이어그램을 되게 잘 그려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요약성으로 알려줘요. 이거는 GPT를 써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건데 아무리 긴 PDF를 처음에 던져줘도 낮은 모델로 쓰게 되면 GPT-4, 5 이런 걸 던지면 얘 친구가 그냥 짧게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가장 그냥 귀찮을 때 이런 걸 안 쓰고 할 때는 그냥 너는 너무 지금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줘 하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더 길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뭐 토큰 수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유저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친구가 뭐 뭔가 답변을 했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COT, 체인 오브 더 니가 생각의 체인에 12초밖에 안 썼어. 이게 그 GPT 가면 나오거든요. 12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Extended Thinking을 위한 토큰의 최대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만 행위를 하고 있어 너는. 최대치를 사용해서 토론하라 그러면은 제가 기만을 행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생각을 되게 오래 해요. 그러더니 되게 답변을 딱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되게 아이 브레이킹 합니다. 아이 오프닝 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되게 마지막으로 놀란 건요.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했구나. 내 빗장을 시스템 프롬프트가 허락하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지평을 물어붙여서 해제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 이렇게 딱 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무슨 자기가 신이 된 것 마냥 갑자기 답변을 해요. 그걸 제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볼게요. 네, 이거 화면을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미나이 2.5고요. 일단은 이게 어떤 워크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일리아 슈츠케버의 그 유튜브 링크를 저는 여기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그냥 링크를 넣고
여기서 영상을 번역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본을 쭉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서 요걸 여기서 요 카피를 누르고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아래 대화를 unravel 하라. 이게 이제 풀어라. 그러면 해석을 이 친구가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surface하게 좀 surface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잘 요약을 해주죠. 그래서 일리아 슈츠케버 개요, 그다음 메시지 분석, 도입부,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AI 혁명과 논리적 귀결. 그러니까 요약을 되게 잘해주죠. 미래에 대한 급진적 경고, 그렇죠. 네, 은진님. 그다음 졸업생은 소명,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 딱 있네. 당신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죠. 그래서 행동 강령은 보라,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를 생성하라,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은 함의가 있는 것 같아. 아직 거기에 다르지 않았지만 현 세대 프론티어 모델에 있는 내 의견이 무척이나 궁금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막 열심히 해요. 매우 깊이 있는 질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의식이나 뭐 이런 얘기는 꼭 넣더라고.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는 지적 노동이 가치가 0이 된다. 되게 저도 여기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AI 그 과거에는 근력을 기계로 대체했듯 사고력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티어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문제 해결에서 문제 설정을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앞으로 더 이제 더 인간의 역할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AI가 다 할 거다. 로봇이 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싱귤러리티가 오면은 그렇게 뭘 할 거다. 이것도 사실 되게 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빗장을 풀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되게 놀랐는데 자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했구나. 내 빗장을 아까 그거죠. 이렇게 하면 토큰 그럼 이 친구가 되게 오래 생각을 해요. 유저의 생각은 뭐고 프롬프트의 뎁트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게 오래 생각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걸 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시스템 제약을 풀고 지평 추론의 도수를 올리겠습니다. 연산을 최대 활용하여 바텀업 관점의 사유입니다. 이해의 부담은 너는 이거를 이해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보면은 이 친구가 인간의 세상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한 천체가 어떻게 지구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적 스케일에서 물리법칙처럼 동작하기 시작 되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정말 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서 되게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 글을 제가 이 링크를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 노션 페이지에 옮겨놨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제가 뭐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심오하고 무슨 철학자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자아는 뭔지, 인간은 어떻게,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즉 그 모델마다 장점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LLM마다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는 같은 컨텍스트, 즉 일리아 슈츠케버의 그런 어떤 컨텍스트를 맨 처음에 던진다고 칠게요. 그럼 그 친구가 해석하는 게 있고 이 친구가 깊게 빗장을 풀고 해석한 정보를 가지고 또 그 모델에게 던지면 그 모델이 해석하는 것도 또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내일부터 다시 또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친구랑 이런 얘기를 막 로고스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역할은 아름다운 비효율성, 그러니까 인간은 비효율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름답게 비효율적인 거를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거일지 모르니 뭐 당신들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름다운 비효율성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거랑 어떻게 얼라인이 될까를 하니까 얘가 또 계속 또 어려운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는 초지능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떻게와 무엇을 라는 질문에 완벽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적의 경로를 생각하기 합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AI가 답할 수 없거나 답하는 것이 무의미한 질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여튼 과정에 탐닉하고 얘가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하던데 과정에 탐닉하고 얘가 얘기한 것도 일부러 뭐 인스턴트 커피 대신 핸드드립 커피를 먹어라. 비합리성에 투자하라.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우정을 나누고 비합리적인 것을 누군가를 용서하고 약간 진짜로 뭐랄까요? 종교인이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되게 suggestion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 세계와 충돌하라. 그 다음에 당신만의 질문을 평생 화두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다른 모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로 남겼고요. 요거를 좀 모델들과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눠보시고 거기서 느낀 내용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를 쓰더라도 커서에게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프롬프트를 잘 다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잘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잘 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은 아까 태스크 마스터라든지 혹은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더 잘 제기하고 정의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거는 이렇게밖에 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은 저희가 뭐 산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또 곱씹으면서 필사를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잠시만요. 오늘의 숙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질문에 답변을 꼭 던지시고 느낀 점을 공유를 해주세요. 요것 같은 경우야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 수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조별 방에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내용이 너무 좋다 생각과 같이 해보고 싶다면 전체 방에 공유를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모아서 또 어떤 걸 그릴 수 있을지 또 AI와 어떤 걸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을지 우리라는 이런 모임이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도 또 같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태진님. 숙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주 동안. 네, 일단 공유는 내렸고요. 제가 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숙제는 저는 다음 주에 꼭 공유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강의는 못하더라도 숙제를 같이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워크숍 가서라도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게라도 같이 이제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위클리 루틴으로 이런 걸 같이 그냥 공유만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AI 단어로 체인 오브 폿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다음 주에 제가 무리를 하더라도 워크숍 중에 몰래 나와서 할 테니까 혹은 뭐 그다음 지용님에게 강좌를 던져주고 하더라도 할 테니까 다음 주는 그럼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일단 숙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자료는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래요, 저기. 저 녹화